쌤의 후다닥 세계사 그 5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929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되는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고요. 이를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각국에서 일어났던 특히 위기에 처한 나라들에서 일어났던 전체주의 이게 어떻게 이제 2차 세계대전과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공황 발생.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전쟁 중에 미국은 연합국을 상대로 군수 물자를 판매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 유럽 각국들의 복구를 위한 민간 자본, 군수 물자를 또 팔고 민간 자본과 차관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군수 물자 팔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복구에 필요한 돈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전후에 이러한 호황 속에서 과다하게 이루어진 그 투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산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려면은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데 돈이 별로 없는 노동자들은 그걸 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경제는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이잖아요. 시장에서 경제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아니었습니까? 정부의 개입은 거의 없었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이 된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죠. 이러면서 이제 경기는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가가 대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이 도산하게 되니까 직장인을 잃게 되는 거죠. 실업률도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실업자가 됐으니 물건을 더 살 수가 없잖아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연쇄적인 부도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당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 세계의 돈줄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의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미국이 무너지게 되니까 미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 유럽,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덩달아 타격을 받아서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각 나라는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애를 썼는가 살펴봐야겠죠. 먼저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포기해야 되겠다. 자유방임주의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뉴딜 정책을 펼치는 거죠. 시장의 흐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뭐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까? 먼저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킵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테네시강 유역을 개발하는 거죠.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 법을 만들어서 댐도 만들고 막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공공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농업조정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너무 과잉 생산되는 거 줄이고 정부에서 사들여서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곡물 가격을 좀 설정을 하는 거죠. 생산량을 조절하고 나 생산 포기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을 규정한다. 국가산업부흥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산업활동을 제대로 부흥시키게 하겠다. 산업 부분의 생산량을 좀 조절하고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을 규정을 하는 거죠. 너무 계속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시간 일하게 되면 과잉 생산되니까 그래 좀 조정을 하는 거죠. 노인 연금을 주고 실업자 수당 주고 주 정부의 구제 활동에 연방 정부가 좀 지원해 주고 이게 사회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장법을 시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소비 증진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복지를 확대시켜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농업과 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미국,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합니다. 여기는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국과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경제 블록으로 묶어서 자기들끼리만 보호무역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무역을 하면서 영국은 당시 파운드화를 썼기 때문에 이걸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어서 달러 블록이라고 하죠. 일본은 식민지가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하고 타이완 정도였잖아요. 하지만 그 상태라도 일본도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걸 N 블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도 자기 나라 이렇게 블록 경제의 경제 블록의 여파로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좀 제한되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자신들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어떻게 하든 그걸 원자료를 뽑아내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는 미원화를 재배하고 북쪽에는 양을 키우는 남면 북양 정책 같은 걸 펼치잖아요. 갑자기 한국사가 돼버렸네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블록 경제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로 각 나라들은 이제 자국의 경제 보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세계의 무역은 당연히 위축되는 거죠. 소비 시장은 축소되게 되는 거고요. 국내 산업 기반이 미약한 국가들, 그리고 식민지가 없거나 거의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겠습니까? 패전국이었던 독일, 식민지 다 잃었잖아요. 승전국이지만 식민지가 별로 없었던 이탈리아, 그리고 역시 승전국이지만 식민지가 조선하고 대만 정도밖에 없었던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더더욱 이 여파를 크게 입다 보니까 대공황의 여파를 크게 입다 보니까 살기 힘들어져서 뭔가 획기적인 조치들, 극단적인 조치들을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전체주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의 대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승전국입니다. 하지만 연합국에 비해서 보상이 거의 없었죠. 종전 후에 물가는 오히려 폭등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여기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퍼져가게 되니까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더욱더 격화됩니다. 그러자 무솔리니가 자본과 지주의 지원을 받아서 파시스트 당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민병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군하죠. 여러분들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보면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이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쪽으로 행진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진군했던 거. 그걸 흉내낸 무솔리니 같은 경우는 검은 셔츠단을 이끌고 로마로 진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파시스트 당을 제외한 모든 당을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해산시켜버리는 거죠. 파시스트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공황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니까 이걸 국가로 모든 걸 국가로 모으자. 국가 지상주의, 국가를 최우선으로 둔다. 군국주의를 강화시키는 거죠. 전쟁 준비하고 군비 확대하고 그리고 대외 침략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 파시스트의 원조격인 거죠. 파시즘. 이걸 흉내낸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즘이죠. 독일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패전 책임과 배상금 부담 배상금이 거의 천문학적이었잖아요. 국가 GDP의 거의 3배 정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공황의 위기가 왔으니 더욱더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는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배상금이 너무 많다. 우리 이거 아예 폐기시켜버리자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힘드니까 이때는 하나를 목표로 삼아서 그 사람들 탓으로 남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인종주의. 이거 다 유태인 탓이다. 그 다음에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인종주의와 국가주의를 내세워서 힘든 백성들, 힘든 독일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로 일당이 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저런 극우적인 정당이 뭐든 좀 나와서 자기들을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히틀러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당시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총통에 선출되는 거죠. 그리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국제연맹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국제연맹이라는 것은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군비 무장 다시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러면서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도 위기였다고 했잖아요. 일본은 이 대공황의 위기를 대외 침략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군부가 민간 정부하고 행정부하고 좀 따로 노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주의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 군벌이었던 장장님 폭사시키고 만주를 점령하고 거기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세우고 그러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연맹에 호소를 하죠. 그래서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해서 만주사변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래서 일본 너희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만주에서 철군해 라고 건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일본의 선택은 국제연맹 탈퇴죠. 일본에서는 극우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뭐 수상까지 암살하는 군부 쿠데타도 있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걸 진압하고 이건 진압이 됐지만 2.16 쿠데타는 진압이 됐지만 오히려 이걸 계기로 군국주의, 군부가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대공황 발생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전체주의,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대두되게 되었고 이건 이렇게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푸셈의 후다닥 세계사 55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